안녕하세요. 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다루는 프라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탈모에 대한 원인과 치료제, 그리고 왜 지금 치료가 불가한지 저도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그리고 요약 없이 필요한 정보들을 담았습니다. 현대의학은 정말 발달해 있습니다. 인공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해서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척수마비인데도 척수수술로 일부 움직임을 회복시키거나 사고로 인해서 얼굴뼈가 거의 모두 부서졌는데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재건하는 수술이 성공하는 등 진짜 수술하시는 의사쌤들 따봉이라고 외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발달된 의학 기술로도 아직 원인도 모르고 완치도 불가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바로 탈모입니다. 고대 로마의 율리우스 시저 왕이 월계관을 쓴 건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사실 정수리 탈모 때문에 이를 가리기 위해서 월계관을 썼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 초상화하면 이런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림에 17세기 프랑스의 루이 13세가 탈모를 가리기 위해 가발을 착용한 것이 이 가발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대인뿐만이 아니라 고대인들도 탈모가 있는 사람들을 놀리거나 탈모가 있는 본인들이 사회적으로 부끄러워하고 심적으로 위축되는 것이 똑같이 있었던 것이죠. 요즘은 미녹시딜이라는 치료제가 굉장히 유명하죠. 원래는 고혈압 치료제이지만 모낭 주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가 증가하고 모낭 아나젠, 성장기 연장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녹시딜과 함께 피나스테리드라는 것이 있는데 DHT,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해서 모낭이 위축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이라고 합니다. 스피로놀락톤이라는 여성형 탈모 치료제도 있는데 여성형 탈모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항안드로겐제이며 하루 50에서 100mg 용량으로 처방된다고 합니다. 남성들에게 처방되면 발기부전이나 여성형 유방, 유즙이 분비되기도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여성의 경우는 임산부는 드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탈모는 왜 생기고 왜 치료가 안 될까요? 모발 성장 인자의 WNT 베타카테닌, 모발 억제 인자의 TGF 베타, DKK1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어려운 건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강력한 근거로 꼽히는 원인은 안드로겐성 탈모인 다유전자성 질환이 꼽히고 있습니다. AGA라고 불리는데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탈모 형태인데 유전적 소인과 안드로겐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남성은 이마 M자 후퇴, 정수리 탈모가 특징이며 여성은 정수리 중심으로 모발 밀도가 감소하지만 이마에 있는 선은 보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안드로겐 중에 탈모의 원인 하면 꼭 등장하는 DHT라는 디하이드 테스토스테론이 있는 건데요. 우리 몸에는 AR, 안드로겐 리셉터라는 안드로겐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DNA가 있어요. DHT가 AR 수용체에 결합하면 비활성 상태였던 AR이 활성화되면서 구조가 바뀌고 AR과 DHT 복합체가 DNA 핵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DNA 핵 안에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고 해요. 그 결과 탈모 촉진 인자는 올라가고 모발 성장 인자는 감소시켜서 모낭이 위축되고 발모를 위한 기능들이 점점 퇴화해 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까지 밝혀진 탈모의 원인이자 기전입니다. 이 DHT가 무엇인지 아시게 되면 남성분들은 좀 슬퍼지는데요. 이 DHT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에서 비롯됩니다. 무려 태아 발달기부터 외부 생식기와 전립선 발달에 테스토스테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5알파 리두테이스 타입 2라는 5알파 환원 요소가 그 부위에서 활발히 작동해 테스토스테론을 DHT로 전환시킨다고 합니다. 이 DHT가 있어야 남성의 외부 생식기가 정상적으로 분화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5알파 환원 요소가 결핍되어 태어나는 아기는 염색체는 남성이지만 외부 생식기가 여성형으로 발달해서 이러한 기록을 보면 생식기가 모호하게 태어났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DHT는 전립선이나 피부, 모낭,
생식기 등에서 강력한 신호를 줘서 부위 특이적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러한 필수 작용을 위해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변환되는 거지만 두피의 특정 모낭에서 부작용처럼 작용하는 것이 탈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혈중 농도는 약 300에서 1000 나노그램 데시리터라고 알려져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남성의 5에서 10%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달리 남성의 탈모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제발 그만해. 여성은 남성에 비해 DHT로 변환할 필요성도 적고 애초에 개체수부터 적으니까요. 그럼 이 DHT 발현량이 문제네 라고 생각하실 만한데요. 양도 양이지만 그것보다 주요한 점이 이 DHT 감수성 정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양의 DHT가 혈액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탈모가 없잖아요.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모낭의 DHT 감수성입니다. 얼마나 DHT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의미하는데요. 이 감수성이 차이 나는 이유는 안드로겐 수용체의 특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X염색체에 있는 AR 유전자의 CAG 반복 염기 서열이 짧을수록 AR 전자 활성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DHT 감수성이 높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똑같은 AR 유전자라도 얘가 좀 길게 생겨서 탈모 촉진 신호로 더 기울어지기 쉬운 모낭 환경과, 그리고 이 DHT를 분해하는 AKR1C2 3알파-HSD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부족해서 분해가 덜 되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드로겐성 탈모는 정수리, 전두부의 모낭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후두부 같은 곳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이유가 DHT-AR 작용이 부위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수리 탈모나 M자 탈모가 많은 거고, 모발 이식을 할 때도 후두부에서 모발을 채취하는 것이죠. 탈모의 원인을 아주 쉽게 정리해보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에서 합성된 DHT가 사람마다 다른 DHT 감수성의 정도에 의해서 모낭의 환경이 변화해 그 세포마저 퇴행해버리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탈모가 현재로서는 치료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탈모가 일어났다면 모발을 생성하기 위한 세포나 기관들이 퇴행한 상태여서 이건 이미 죽은 걸 살려내는 거의 부활, 리저렉션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치료는 탈모로 가는 와중에 탈모로 진행되지 않도록 멱살을 잡는 정도라고 합니다. 2024년에 Frontiers in Pharmacology라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는 과학자들이 드디어 저렴하고 친화적인 탈모 치료법을 개발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디옥시 디 리보스 2DDR이라는 당 성분이 미녹시딜과 유사한 효과로 모발 재생을 촉진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팀이 처음에는 탈모 치료가 아니라 상처 치유 연구를 하던 중이었는데, 상처 부위 주변에서 털이 더 빨리 자라는 현상을 발견했고, 이어서 테스토스테론에 의해 유발된 탈모 주의 모델에 이 성분을 적용한 결과 모낭의 혈류를 촉진하며 굵고 긴 털이 다시 자라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무엇보다도 이 성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고 또 안정적이며 젤 또는 드레싱 형태로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전달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아직 동물 대상 초기 단계 실험이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2DDR 성분은 여러분도 직접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연구개발 목적만으로 판매되며 가격은 1g에 약 $820라고 합니다. 당 성분이니까 설탕을 머리에 한번 이렇게 발라볼까? 우리가 쓰는 설탕이랑은 다르게 2번 탄소에 산소가 없는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어서 아예 일반적 당류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설탕을 다량으로 구강 섭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건 오히려 탈모를 더욱 심화하는 행동이라고 하니까 이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할 때입니다. 에휴, 화학적 약물로 치료가 안 된다면 한방 쪽을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탈모 쪽에 좋다고 하는 몇 가지 한방 재료들도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탈모 쪽 효과가 실제로 연구 보고된 재료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수오입니다. 하수오는 전통적으로 조발, 백발을 개선하며 허리나 무릎이 약한 데에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얘가 아까 설명드렸던 탈모 기전 중에 DHT-AR 결합이나 퇴행기 요인인 DKK1 억제 신호가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모발 성장 인자 발현으로 모발 성장 촉진이 관찰되었으며 항산화, 항염 기전으로 모낭 보호에 기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수오는 약물률의 간 손상 사례가 보고되는 것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고용량을 복용하거나 간질환 병력, 음주의 빈도가 잦으시다면 주의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 구기자의 열매, 왕분류행 씨앗, 의이인 씨앗, 인진호의 어린 줄기나 잎, 텍사의 뿌리줄기 같은 것들이 두피의 가려움이나 염증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어서 현재 모낭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에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런 한방 재료들을 장기적으로 고용량을 섭취하고자 하신다면 현재 몸 상태나 체질 등을 잘 살피셔서 반드시 한의사 선생님께 상의를 해보시고 복용하셔야 합니다. 근데 예방이 아니라 이미 탈모가 진행되었다고 했을 때 어떤 영양제를 드시면 좋을까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한방제들이 함유된 제품은 헤어라클스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페리틴이라는 철 저장 단백질 복합체가 있는데 이 수치가 낮으면 미녹시딜 같은 국소 치료나 그 밖에 안드로겐 탈모 치료에 있어서 효과가 없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철을 보충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DHT가 AR에 결합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휴지기 탈모 개선에 특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철분이 아니라 속이 불편한 거나 변비 등을 고려해서 비스글리시네이트라는 것으로 제조된 것을 권장한다고 하는데요. 성분표에서 아이언 비스글리시네이트가 함유된 것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포함된 영양제를 예로 하나 들어드리면 솔가 젠틀 아이언이라는 제품이 이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냥 예시로 알려드린 거예요. 또 비타민 D가 모낭 줄기세포의 면역력을 조절해서 미세염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으며 아연이라는 성분이 면역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테스토스테론을 DHT로 합성시키는 5알파 리듀테이스의 활성을 약간 낮춰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그 밖에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나 철 흡수 보조제인 L-라이신, 항산화제인 비타민 E, 호박씨유, 소팔메토, 콜라겐 등이 탈모에 좋다고 합니다. 이 중에 호박씨유는 5알파 리듀테이스를 억제해서 DHT 합성을 억제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탈모가 정확히 왜 일어나고 있는지, 왜 치료가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탈모에 좋은 성분이나 좋은 영양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